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죠? 우리가 100만 개의 단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100만 개를 8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법이 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결국은 다시 또 이 100만 개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학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한 1800단어만 공부를 하면 그죠? 요 문법을 다 공부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만약 고등학교용으로 문법을 공부하려면 한 7000단어죠. 이 정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문법을 공부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대학교용으로 문법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한 2만 단어 그죠. 때로는 한 25,000단어 이걸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죠. 자, 어쨌거나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100만 개의 단어를 8가지로 분류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이 문법이 완성되고 나면 거꾸로 보죠. 이 100만 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 학년에 맞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학년에 맞는 그 단어들을 공부해 나가야 한다. 그죠. 그래야만 시험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100만 개라고 하는 단어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문법을 완성하고 가는 것과 문법을 완성하지 못하고 가는 것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가 납니다. 그죠? 공부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개를 한번 살펴보면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전자하고 놓을 지자입니다. 사자는 다 단어 사자고 해서 이제 어떤 단어 앞에 놓이는 거죠. 그런 품사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와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그죠? 명사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이것을 이루는 이름을 얘 이름을 따서 전치사 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전치사 구는 문장 안에서 바로 뭔가를 수식해주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구나 또는 부사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죠. 이 품사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명사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치사가 나오면 그 명사까지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죠? 명사 수식.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키트리치 교수가 말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그죠? 이 주어가 어떠하더라고 서술해주는 거죠. 서술 주격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는 이 문장의 형식을 내려갔다가 주격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격보. 사실 이 서술 주격이라는 말이 훨씬 쉬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과 관련된 거죠.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사람이라든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문장 안에서 바로 주목과 역할을 하는. 자, 근데 우리 좀 전에 우리 팔품사하고 방법론을 구분해 놓고도 그죠? 선생님도 그런데 익숙해져가지고 팔품사하고 그죠? 이 어떤 이런 방법론하고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더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품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바로 형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니은으로 끝나서 명사를 수식하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다. 또는 어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끝이 티브라든지 또는 무슨 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죠? 더 품사에 관한 이야기가 맞겠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 사물, 동물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주체가 있는데 어떤 주체가 이 주체가 명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놓이는 이 명사는 막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적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죠. 그죠? 그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다고 끝나는 단어들은 동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죠? 뭔가를 연결해주는 말이다. 붙여준다죠. 붙여준다. 이런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붙여주는 관계를 어떻게 붙여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품사적으로 명사하고 같은 방법을 내서 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인칭 대명사도 있고 관계 대명사도 있고 무슨 부정 대명사도 있고 있습니다.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말로는 우리 말로 하면 이익일이 악의 지구가 붙는 이런 말이다. 그죠? 이익일이 악의 지구.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런 이 어떤 단어의 그 해석을 가지고 이 동사를 수식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일이 악해지고 이런 말이 붙는 말이죠. 그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저 LI가 붙은 단어들이 바로 부사말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이면 그죠? 부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 팔동사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어떤 한 단어가 만약에 n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 n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명사 하나만 고집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name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사전을 보면 뭐라고 이름 짓다, 뭐라고 부르다, 명령하다 이런 name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그 name은 또 유명한 평판이 있는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품이고 그 부품은 문장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어떤 단어가 이렇게 하나의 품사말을 고집하지 않는 이런 데 착안을 해서 바로 어떤 단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놓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형용사라고 부르고 또는 명사라고 부르고 또는 동사라고 부르는지 이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예문을 들어서 그죠? 어떤 이 n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의 품사만을 고집하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떤 건지 그죠? 예문을 몇 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My name. 여기서
좀 전에 품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name이라고 하는 명사는 그죠? 네, 어떤 움직이거나 동작하거나 어떤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i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키트리치와 팔리기오스의 동사의 분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바로 커플레이트 버브를 커플레이트 버브라 가지고 얘와 얘를 연결해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뒤에 그죠? 이 연결해 주는 이렇게 하면 나의 이름과 이 쩡킴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이랑 그래서 이거는 좀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게 해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어 자리에 온다든지 이럴 때 바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몇 개 살펴보면 이런 예문도 있네요. She is a name. In the academy world.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죠? 바로 이것도 바로 a name이라고 하는 이 명사인데 그죠? 이것을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좀 전에 여기처럼 이게 커플레이트 버브인데 그죠? 바로 뒤에 명사는 이 주어하고 같은 의미를 그죠?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지금 이 name이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녀는 in the academic world 바로 이 학계에서 어떤 공부하는 그런 학계에서 유명 인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name이라고 하는 명사에 유명 인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도 있네요. She is a name in a missionary school.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처럼 우리가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사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여기에 이 name은 저 형태상으로 보면 위에 거와 차이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이 관사가 붙은 형태, 그죠? 완전한 명사형이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이 name이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얘도 서술주격이고 서술주격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래서 현재 유명한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는 유명인사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명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미션이라고 하면 그죠? 우리 그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이제 미셔너리 스쿨이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의 그 학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 미셔너리 스쿨.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의 학교에서 바로 유명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형용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여기에는 좀 명사에 들어가고 명사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She is he is
named. 그러면 it chain him.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수동태 형태니까 바로 이것이 동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불린다, 그죠? 뭐라고 이름 부른다, 능동태라면 이렇게 되고 수동태니까 주어가 바로 불림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로 쓰여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김익진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품사만을 고집하지 않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언어인지, 그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 언어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단어라도 이것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왔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물론 우리가 어떤 현 시점에서 시험을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읽어나가는 그런 공부법은 좋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하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고학년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품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죠? 결국은 영어의 문법이다, 그죠?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품사를 다 맞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문법이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문법인데 이 자체를 이렇게 하면 이게 읽혀진다라는 말은 지금 저는 알게 모르게 누구의 바로 이 찰스 오니언주와 바로 캐트리스와 팔레교스의 그 방법론을 적용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적용해서 이 부분을 해석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그죠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문법 부분과 방법론 부분도 구분하고 그리고 어떤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단어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바둑에서 그죠 복기를 하죠. 복기. 그 복기를 해낼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바로 된다. 이제 그때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죠 반복하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해나감으로써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즉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그런 공부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품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을 8가지로 분류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죠. 그 자체가 문법이다. 그래서 이 팔품사를 제대로 알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다만 이 문법을 하고 나서 100만 개나 되는 단어에 대한 거죠. 또 단어 공부를 안 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팔품사를 다루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